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보시면 어제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뭐 상승도 하락도 아닌 S&P 500이나 나스닥 둘 다 모두 어느 정도 종가와 시가가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럼 지금 장기 투자하기에 어떤 시기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좋은 시기다. 왜냐, 이제 장배열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고, 자, 이평선이 모이면서 어쨌든 상방으로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든 단기 투자를 하든 스윙 투자를 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매도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즉 우리가 언제 매도할지를 모른다면 결과적으로 장기 투자라는 것도 말만 좋은 허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장기 투자하신다는 분들 많았는데 본인이 언제 매도해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왔을 것이고, 만약에 이 고점이 회복이 되는 게 몇 년이 걸릴지 누가 장담을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11,600인데 이때 장기 투자가 답이다? 아니죠. 오답인 거죠. 이런 경우엔. 그쵸? 자, 장기 투자를 이때부터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분이 만약에 3배로 레버리지를 탔다면 아마 괴리율 때문에 지금 이미 40% 이상 손해를 받고 거기에 플러스로 또 40% 이상 손해를 봐서 사실상 원금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장기 투자가 잡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아무리 오래 걸린다고 해도 뭐 100년이 걸려서 원금 회복하면 그게 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긴 하지만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즉 장기 투자라는 어떠한 선택지도 오답이 충분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시기고 뭐 줍줍 같은 거를 하실 수 있는 시기라고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 즉 언제 매도할지가 확실하지가 않다면 우리가 또다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하는 시기에 대해서 엄밀하게 가져가셔야 되고 이 부분을 미리 원칙을 정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장기 투자를 하시더라도 내가 언제 매도를 할 것이고 어느 수준에서 손절을 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나와 주셔야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은 정배열이 잡혀있고 추세가 잘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이 추세선을 따라서 나는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살짝 무너뜨리고 간다고 모든 물량이 털리면 장기 투자가 의미가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전저라인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어떤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원칙이 없이 무조건 혹은 모아가기만 하겠다라는 거는 자, 2021년 말처럼 또 다른 실패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처럼 어느 정도 그때도 하방 추세를 마치고 올라가다가 한 번 더 무너져 내렸어요. 자, 지금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고금리가 저금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시장 충격은 계속해서 반복이 돼 왔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1선이 201선을 골든크로스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골든크로스 때부터 나는 정배열 투자 모아가겠다. 대신 역배열이 다시 뜨면 그때는 손절을 치겠다. 이때 손해를 본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배열로 들어가서 골든크로스부터 모아가셔서 올라간다고 하신다면 그때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골든크로스가 깨질 때까지.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원칙이 없이 자, 이때도 보시면 이때 골든크로스가 깨지고 강한 하락이 나왔고 골든크로스가 생기고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원칙을 가지고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야지, 그러한 원칙이 없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오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더해서 결국 오답을 맞추신 분들이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봤자 결과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공허할 뿐인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수익을 봐야 된다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업의 내재 가치 뭐 이런 거 의미 없어요. 그 기업이 주식으로 돈을 벌어주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기업이 아무리 뭐 유망하다, 이 기업에 투자 안 하면 바보다, 결국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똑같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수익만을 생각해서 주식에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들께서도 어떠한 투자 방식에 대한 각각의 원칙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라면 내가 언제 매도해야 될지에 대한 원칙이 있으셔야 되고, 스윙 투자자라면 언제 진입하고 언제 나와야 될지, 즉 익시탈 타이밍에 대해서도 원칙이 있으셔야 되고,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간 투자에서 얼마만큼만 내가 투자를 할 것인지, 하루 종일 24시간 코인으로 스캘핑을 하면 사람의 정신이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그런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은 또 하루에 몇 분, 아니면 몇 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 각각의 스타일마다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자, 결과적으로 어제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가 횡보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지금은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횡보를 했기 때문에 결국 주가도 횡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채권의 수익률 자체가 어느 정도 상방에서 언제 하방 조정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안정되는 상황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미 어느 정도는 상방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FOMC 등의 변수가 있지만, 자, 금리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 주기만 한다면 FOMC 같은 일시적인 이벤트는 잠깐 대피를 했다가 다시 들어가시더라도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개별 주식으로 조금 살펴보자면, 자, 어제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자, 실적이 결과적으로 움직임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을 애플, 페이스북, 페이팔 이렇게 세 개를 말씀드렸고, 지금 넷플릭스랑 테슬라는 실적 측면에서는 확 좋아지는 모습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제 보시면 어제 시장이 횡보하는 와중에서 올라간 종목들은, 혹은 크게 떨어지지 않은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종목들이라는 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기 투자를 하실 거라면 뭐 지수를 하셔도 되고, 뭐 ETF를 하셔도 되고, 뭐 그건 자유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실적, 즉 시장 전체의 영향이 최소화되고 각 개별마다의 섹터의 어떠한 성장이라던가 개별 종목의 실적의 상승이라던가, 자, 요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안전한 수익률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뭐 SOXX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1%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뭐 결과적으로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주의해서 봐주셔야 되는 거는, 언제쯤 채권의 이 방향이 꺾이느냐.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계속해서 위쪽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 부분이 조금 꺾여주기만 한다면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당분간은 안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어제 보시는 것처럼 뭐 하방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1600, 700선과 11200선 사이에서 횡보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주요한 11,000선에서의 지지 구간이 바로 요 1200선 구간이기 때문에, 자, 요 1200선 구간과 1700, 12,000선 사이에서 횡보가 이어질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 추세선을 따라서 저점을 높여간다면 그렇게 불안한, 즉 시장의 불안감이 팽배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움직임으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장기 투자하기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배열 투자로서 어쨌든 줍줍 모아가는 투자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51선, 200일선 크로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충분히 이전처럼 저는 이럴 때 투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대피하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자, 지금은 어쨌든 최소한의 요건 정도는 잡혀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투자라는 데 있어서 각자가 언제 매도할지에 대한 원칙이나 생각이 없으시다면 그 장기 투자라는 선택지가 오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주세요. 결국 작년부터 지금까지 수익을 보지 못한 분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거는 자기 합리화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소거를 하시고 각자가 돈을 벌 수 있는 원칙에 집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실제로 멤버십을 통해서는 제가 매수 매도하는 종목들 다 밝히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 나가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고 그러한 원칙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